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윈라이트의 장선진 대표이사입니다. 소프트윈라이트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소프트웨어 인사이트입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사이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그다음에 오픈 API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위키노미스라는 책입니다. 한 번씩 읽어보기를 특별히 권장하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이 상당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책은 위키라는 개념과 경제학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접목시킨 책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위키라는 것은 알고 보면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서 소프트웨어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종류가 있는데 마음대로 편집하고 저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위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위키피디아라고 해서 전 세계의 가장 큰 백과사전이 위키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키라는 시스템이 상당히 재밌는 게 누구라도 편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냐면 어떤 새로운 키워드가 있다고 하면 누구나도 쉽게 편하게 그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처음에 적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이 내용이 아닌 것 같아, 아니면 이런 내용들은 좀 보강해야 될 것 같아 하면 위키피디아에 좀 더 보강된 내용을 적거나 아니면 다른 내용들을 추가하게 됩니다. 또 다른 내용들을 추가하고 또 추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용들이 충실해져가는 거죠. 이 위키피디아 전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갖고 있는 백과사전인데 이 백과사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스카들이 모여서 쓴 그런 백과사전이죠. 그런데 전 세계의 스카들이 모여서 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의 오류율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약 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정보를 갖고 있는 백과사전은 아무나 적을 수 있는 백과사전인데 그 백과사전의 오류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5에서 6% 정도 됩니다. 전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백과사전을 만들어도 오류율이 항상 존재를 하고 시간이 변하면서 새로운 정보들이 업데이트돼야 되는데 기존의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같은 종이류의 백과사전들은 업데이트되는 주기나 아니면 그런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항상 오류율이 더 많게 되는 거죠. 위키라는 개념이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게 여러 사람을 참여시키고 공유시키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개념이 이제 생성이 된 거죠. 이 개념을 경제학적으로 쓴다고 하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위키노미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유전을 발굴하는 게 상당히 큰 이슈입니다. 새로운 기름, 요즘 잘 보면 기름값이 점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샌드오일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기름으로 치지 않았던 것까지 다 기름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석학들은 많고 유전을 발굴하는데 유전이 발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즉 여러 사람들한테 상금을 걸고 유전이 될 만한 곳이 어디냐, 그걸 찾는 사람한테 상금을 줄까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유전에 근접한 지역을 실제로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그때 참여한 사람들이 전 세계의 유전에 대해서 석학들이 아니고 실제로 보면 어떤 교사 아니면 그냥 하나의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찾게 되는 거죠. 그러한 암묵지에 있는 지식들을 모아서 경제학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위키노미스라는 책에서는 이러한 경제학적인 흐름을 4가지 키워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픈, 히어링, 쉐어링, 액팅, 글로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지배하는 키워드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의 소프트웨어는 오픈돼야 된다. 오픈되고 더 널리 쓰이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가지고 히어링, 연계시키고, 쉐어링, 공유되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게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한 책이 이 위키노미스입니다. 번역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오픈되고 있는 내용들을 잘 묶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푸는 것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성장화 시장이라는 유명한 게 있습니다. 성장화 시장이라는 글은
쉽게 얘기하면 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존재를 하고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하면 발전하는지 이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도 원래는 리눅스라는 OS 위에 안드로이드라는 플랫폼이 탑재된 겁니다. 이 리눅스라는 그 운영체제는 무료로 전 세계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무료로 배포된 이 소프트웨어 덕분에 여러분들은 가장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픈소스의 힘입니다. 또 오픈소스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다 편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웹브라우저, 최근에 크롬이라는 웹브라우저가 나와서 구글에서 나와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즉, 소스를 오픈까지 하고 모든 걸 다 오픈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이익을 그다음에 효용을 창출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구글이 하는 것은 어떻게 이윤을 창출하는가? 그 안에 앱스토어를 넣어서 앱스토어 안에서 유료를 결제하거나 아니면 무료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좀 더 많은 소프트웨어를 팔게 만듭니다. 오픈했기 때문에 더 많은 소프트웨어를 팔게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더 많은 분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기존의 그 패키지 소프트웨어 중에 MS 오피스나 아니면 윈도우 같은 제품들을 여러분들 주고 사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물론 사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면 그만큼 더 좋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되게 재밌는 글로 풀어놓은 게 이 바로 성장과 실행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시간이 나실 때 이 글을 한 번씩 읽어보면 되는데 이 글의 주요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 어디냐라는 거죠. 대부분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면 이제 리눅스 같이 아주 크고 멋지고 화려한 그런 소프트웨어만 만드는 것들을 공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본다고 하면 우리 얘가 잘 쓰는 앱이나 아니면 웹에서도 잘 쓰는 기능들을 모아놓은 텀블러라든가 기타 등등의 앱들을 본다고 트위터나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사실은 아주 가벼운 그리고 필요한 기능만 모아놓은 소프트웨어죠. 그런 소프트웨어가 처음 나오면서 내가 이런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아니면 내가 이런 기능이 필요한데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아주 좋은 출발점이라는 거죠. 이 성장한 시장이라는 글을 쓴 분도 처음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시작하는 것들을 내가 사용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 어떤 결함이나 문제점을 그냥 계산하는 정도로 처음에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좋은 프로그래머가 있어. 좋은 프로그래머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지 아는 거죠. 미디어 프로그램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지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메일이라는 메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전까지는 아웃룩이라고 하는 PC 상에서만 메일을 주고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메일이라는 게 나오면서 웹브라우저 안에서도 PC하고 똑같은 성능에 그리고 그만큼 편리하게 쓰는 그런 메일 클라이언트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메일을 웹에서 주고받고 하는 문화가 많이 확산이 된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소프트웨어라 하더라도 더 좋은 기능, 더 좋은 구조를 가지고 충분히 업그레이드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계획을 가지게 되는데 우선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시작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100% 풀리한 계획보다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계획 중에서 만약에 그 계획이 잘못됐다고 하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아무 꺼리낌 없이 다시 계획을 세우고 기존의 계획을 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왜 버려야 되는가? 라고 하자면 왜 다시 만들어야 되고 왜 다시 창조시킬 수 있는가? 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버릴 수 있어야 더 좋은 소프트웨어로 창조시킬 수 있겠죠. 준비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준비된 자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좋은 태도를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와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여건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수익하고 좀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할 때 단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의 위임하던가 아니면 기능을 나눠서 개선하던가 하는 일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볼런티어라고 하죠. 아니면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끌어가는 어떤 리더가 있는데 그 옆에서 도와주는, 그리고 소스를 커밋시켜주는 커밋가 또 있을 수도 있고 볼런티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항상 더 좋은 소프트웨어로 이어가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동 개발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소스가 오픈되어 있고 그 소스를 다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전 세계 누구와도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깃허브라고 해서 깃이라는 어떤 소스 관리 시스템이 있고 그 소스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개발자들이 소스를 공유하고 오픈시키고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면 소프트웨어 관련된 어떤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클라우드 관련된 어떤 기술들을 보면 다 오픈소스 기반이고 오픈소스를 통해서 빠르게 이노베이션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관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런 속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빠르게 배포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오픈된 피드백, 그리고 오픈된 디플로이, 배포를 통해서 또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고 또 배포하고 또 찾고 배포하고 찾고 배포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테스터들이 많습니다. 무료로 배포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누구라도 소스를 받아보고 그것들을 시행해보고 그 와중에 소스가 정말 제대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문제가 없는지 시스템은 누적적인지 기능은 잘 구현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테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베타 테스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냥 베타 테스트를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충분히 써보는 것 자체가 베타 테스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문제를 이걸 만든 개발자나 개발사에게 잘 알려주는 게 좋은 테스터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시작이 되고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 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눅스라는 운영체제가 지금까지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좋은 아키텍처를 가져야 되겠죠. 이 부분은 사실 통찰력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자료구조를 훌륭하게 만들고 코드를 만드는 것보다 그 반대 경우가 훨씬 잘 작동한다는 것은 구조가 훌륭했을 때 나오는 거죠. 이 아키텍처는 상당히 재밌는 아키텍처이죠. 구조가 훌륭하기 때문에 저런 변형이 가능한 그런 아키텍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료 구조 자체가 튼튼했을 때 그걸 가지고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아주 튼실하고 튼튼하게, 쉽게 얘기하면 뼈대가 튼튼했을 때 건축물이 잘 서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 구조나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커뮤니티를 가지는 게 또 중요합니다. 저희 소프트웨어 라이프도 사실은 커뮤니티부터 출발한, 오픈소스 커뮤니티부터 출발한 그런 회사입니다. 커뮤니티의 가장 큰 장점은 같은 공통의 그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최근에 보면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어떤 동아리 같은 것들이 하나의 어떤 커뮤니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커뮤니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하면 충분히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더 좋은 사람들하고 만들 수 있겠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픈된 분위기에서 아이디어를 공유를 했을 때 그 아이디어가 충분히 더 잘 전달이 되고 그 아이디어를 아이디어 차원으로만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기능이나 기술로 그리고 정말 그런 것들이 복합다단하게 뭉쳐져 있는 소프트웨어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유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할 때 좋은 태도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거기에 장단점을 따지고 해서 차근차근 발전시켜 나가는 아이디어 공유의 단계가 또 되게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죠. 이게 없다고 하면 좋은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없겠죠. 혁신적인 해결책은 당신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개념이 잘못되는 것부터 깨닫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들든 아니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오류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깨고 더 좋은 구조로 나갈 수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나 자신의 발전도 다시 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마인드가 오픈되어 있고 또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자기 자신부터 찾기 때문에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더 좋은 능력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은 사실은 그냥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고 결국에는 모든 일을 해결할 때 가장 좋은 태도를 가지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그리고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에마든 아키텍처 더 얘기할 필요가 없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폰입니다. 아이폰 3GS. 제가 아직까지도 이만한 폰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저게 LTE가 된다고 하면 저는 다시 저 폰을 쓰고 싶습니다. 저 디자인, 저격대로 같은 저 디자인, 그립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콘 하나하나로 소프트웨어가 탑재되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음악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기능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아이폰은 좋은 아키텍처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런 아키텍처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은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담는 거,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을 배제하는, 그래서 정말 핵심만 담아져 있을 때 좋은 아키텍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어머니와 같은 모든 걸 포용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같이 강인하게,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담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움을 주는 도구가 좀 많이 필요하죠. 생산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좋은 도구, 이클립스 같은 오픈소스 기반의 어떤 개발 툴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방법들을 쓸 수 있는 애들이 성능을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위대한 도구는 사용자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용도를 알맞게 된다는 게 트위터의 사례입니다. 트위터가 사실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채널이라기보다 사실은 광고를 올리듯이, 짧은 글을 올려서 광고를 올리듯이 쓰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어떤 채팅 목적이나 대중하고 소통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더 알맞은 목적을 취하게 된 거죠. 인터페이스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고 하면 이제 최소한의 조작을 가지고, 즉 인터페이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조작할 수 있는 어떤 기능, 그것들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칭합니다.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가장 좋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정보를 절대로 잘라버리지 않죠. 그러니까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들 때도 항상 최소한의 조작을 가지고 만들 수 있게 그것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결국 이러한 좋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용자가 한 번에 자기가 원하는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고 또 한 번에 원하는 것들을 실행할 수 있고 하는 첫 번째 기초 단계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튜닝 컴플리트라고 한다고 하면 튜닝 머신이라고 하는 게 있죠. 튜닝 머신이 완벽한 튜닝 머신이 된다는 건 거의 사람처럼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떤 구문상의 유연성을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아니면 상태에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적절하게 변화가 되거나 아니면 원하는 기능들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연함을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면 언어가 좋아야 되는 거죠.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GW 베이직부터 저도 배웠고 예전에 코볼 코치라는 같은 건 언어도 배웠지만 최근에 보면 자바라는 언어도 쓰고 있고 궁극의 언어라고 하는 리스이라는 언어도 최근에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가 발전하면서 좀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언어가,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면 내가 정말 쓰고 싶은 언어가 더 유연하고 강력할 때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강력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는 유연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보안의 중요성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되죠. 이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보안에 취약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말로 보안의 취약성들이 많이 없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많은 베타 테스터들이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하기 때문에 보안적인 문제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보안의 문제가 없는 소프트웨어가 배포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사용자가 안심하고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재밌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자기가 재미를 갖고 그런 것들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더 좋은 일을, 문제를 찾고 해결하가는 그런 부분들이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빵입니다. 저는 단팥빵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빵을 먹는 것부터,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이 빵을 어떻게 하면 더 항상 매일 신선하게 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 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좋은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앱이 있습니다. 유명 빵집의 빵을 매일 아침에 배달하는 그런 앱 서비스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관리입니다. 사람의 이제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통제 받아서 나오는 능력이 있고 통제 받지 않아서 나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보통 커뮤니티 기반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런 관리를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나갈 수가 있죠. 인터넷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빠르게 정보를 연결시켜주고, 특히 스마트폰을 가지고 최근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충분히 이제 더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앞에 19가지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계속 도전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성공시키는 그런 사례를 계속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구글을 넘어서 아니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넘어서 더 좋은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트위터나 이런 데 보면 자기들의 기술을 단지 회사 내부에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오픈소스에 공헌하고, 그 공헌한 걸 가지고 더 빠르게 개발을 해서 더 많은 베타 테스트들이 쓰게 되고, 그래서 자사의 솔루션으로 다시 갖고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또 업그레이드하면서 남도 도와주는 그런 유의 어떤 오픈된 성공 모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특히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유통이나 배포가 쉽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용을 받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정말 잘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랑하고 관심을 많이 가질 때 여러분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나 소프트웨어를 보는 안목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오픈 API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